처음에 이제 물어보잖아. 너는 알고 있었냐? 상당한 양의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나무? 떠있는 바다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퀘스천,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 복습해볼게. 이 질문에 용도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는 뭐였어? 말 그대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는 구조 있잖아. 즉 관심을 끄는 거지. 어그로 끄는 거지. 관심을 유발을 하고 너 이런 거 알고 있었니? 그러면 여기서도 나무가 많다고 바다에 뭐 이런 거잖아. 몰랐네 이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가 대답을 해주는 요 부분, 대답 부분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주제하고 직결하기도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뭐였어?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이 자기 생각 자체를, 그 주장 자체를 강조하는 용도가 있었잖아.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뭐 겨울방학 때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개고생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니?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태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어법이었었잖아. 수사의문문. 뭐 느낌은 그런 거였었잖아. 누가 알겠어? 그럼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반대로 이해하는 거. 어쨌거나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 거고. 그지? 여기서는 첫 번째 거에 해당되겠지. 그렇구나.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가 많구나. 이 정도가 일단 된 거지. 그래서 어쨌다고 하냐? 그래서 관찰하는 게 흥미롭다. 어떤 거냐면 여기 밑에 있지? 유목이라는 게 떠다니는 나무 얘기하는 거야. 부유물 할 때 유자니까. 이 떠다니는 나무인데 이 어떤 거냐면 땅을 떠난, 육지를 떠난 뭐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좀 와닿진 않는데 하여간 바다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난 이 나무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흥미롭대.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무슨 얘기야? 바다에는 떠다니는 나무가 많고 얘네들이 계속 떠다닌다는 얘기야. 육지로 안 오니까. 맞지? 그지? 그래서 그렇구나. 저기 주제가 맞나? 싶은데 저걸 통해서 주제를 이끌어내게 하는 거잖아. 그러나 역접이니까 앞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도 적어도 항상 이런 식일 때는 거의 99% 주제문 이끌 거니까 앞에 부분은 이 Q&A를 통해서 도입, 뭐 앞으로 저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하고 하고 싶은 말 여기 아니야? 그런데 being lost at sea, 바다에서 길을 잃는 것은 not necessarily 중요해지고 부부부정,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반드시 그 모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끝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겠니? 보그나. 바다에서 길을 잃는 게 무슨 얘기야? 지금 위에서 나왔으니까. 대체 표현을 찾아봐. 위에 읽은 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학교 시험에서 이런데 밑줄을 쳐놓고 이게 의미하는 반에서 선택지가 5개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맞춰가지고 저게 뭘 가리키는 거라고 딱 정확하게 딱 찍을 수 있어야 돼. 대충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 앞에 이거지 뭐. 이거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떠다니는 나무? 그지? 요 직접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바다에서 육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직접 문장이 저거요. 그런데 그게 모험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것도 이제 비유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떠다녀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고, 여기서도 왜 모험이란 말 썼냐면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걸로 생각했는데 길을 잃었잖아. 그럼 거기서 끝난 거 아니냐는데 아니다. 거기서 뭔가가 더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좀 더 보충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 저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강조하잖아. in fact. 같은 말 두 번 하기. 다시 말해서 사실 얘네들은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어.
겁나 오랫동안 17개월 동안. 그 일단 위에서도 그 얘기는 있었거든. 뭐 떠 있고 난데 좀 더 오래 있고 난데 그다음 뭐 하면서 제공을 하면서 드문 혜택들을 혜택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 열거 가셨지. 아 음식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준다는 거래.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혜택을 얘네들이 바다에서 돌아다니면서 제공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혜택을 제공하겠어? 물론 뭐 읽어봐도 되는데 맥락상 여기까지 봤을 때 바다에서 누구한테 혜택을 제공하지? 몰라. 좀 더 가보면 되겠지?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 떠다니는 나무는 뭐가 되냐면 플로팅 리프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해양 생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구나. 형광펜은 이 정도 가서 합쳐주는 게 주제음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뭐 이런 윙레스 워터스트라이더 같은 뭐 구체적인 이런 이제 생물명이 나오는 예시 느낌이 있잖아. 뭐 곤충도 있고. 그래서 답을 먼저 볼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유목은 바다의 생명체에게 핵심은 이거지 뭐 버라이어티 오브니까 그지 뭐 많은 다양한 많은은 좀 그런가? rare benefits니까 그래 많은 다양한 다 빼자 그냥 혜택들을 제공한다. 뭐 좀 더 보충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다 17개월이나 되니까 뭐 비교적 뭐 장기간 이게 유지잖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문을 찾을 때는 딱 한 문장만 지정을 해주고 싶어. 그럼 이제 사실 요 문장이긴 하겠지만 요 내용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요지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요약문 같은 걸 학교 시험에서 낸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좀 너무 간단해서 요약문 내기는 적합하진 않지만 뭐 이런 말들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여기서는 뭐 베너핏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드밴티지라든지 메리츠라든지 단어를 표현을 바꿔가지고 내는 게 요약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이게 기억이 돼야 되고 위치 빡 나와야 돼. 학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일단 이제 답 내는 과정은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좀 자세하게 뜯어볼게. 여기 일단 not necessary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문법을 먼저 보면 이게 부분부정이라는 거 중요하다. 많이 나오니까 개념이. 특히 이제 내신에서 내용일치에서 되게 중요하고 모의고사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저게 엄청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학교 내신에서는 중요해. 얘는 기본 형태가 not 플러스 전체를 나타내는 말들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not all, 뭐 not every 이런 게 있으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렇고 some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해주고 특히 이제 해석상 중요한 게 저 not necessary가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뭐 내용 불일치로나 내용 일치 나올 때 some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제 이게 not necessary라고 형용사가 되면 불필요하다니까 전혀 다른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건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응용해 볼까? 많이 나오는 게 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not entirely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upload 같은 경우에 이렇게 A로 시작하는 애는 얘가 형용사고 얘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고 보어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얘 stay? 머물단가? 아니 그냥 비동사로 바꿔서 치환해서 해석하면 be afloat 하면은 떠있는 이잖아. 떠있는 쪽으로 A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떠있다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때 어제 뭐 고1애한테 또 뭐 숙제한 걸 가지고 시켜봤더니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던데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A and B alike라는 게 있어. 이게 하나의 패턴이거든. 원래 alike 자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서 뭐 같은 쪽으로잖아. 그러니까 A와 B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긴 한데 얘네 둘 다 마찬가지로인데 그냥 독해를 위해서는
A와 B 둘 다라고 그냥 이렇게 외워줘도 큰 상관은 없어. 그래서 A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fall asleep 이런 거 있잖아. 잠들다. 그래서 이렇게 A 들어간 애는 형용사이지만 보어로만 쓰이는 형용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중요 문법 중에 하나가 요 분사구문이지. 우리가 기말고사에서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쓰는 거는 원래 이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as가 있고 driftwood는 단수니까 is이 있고 뭐 현재 시제지? 그럼 provides 뭐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단순하게 쓰고 싶은 게 접속사에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워서 얘를 원형으로 만든 게 provide이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얘인 거잖아.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되고 능동이라면 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그래서 풀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와도 되고 아니면 뭐 병렬 구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고 문법 우리가 다시 하긴 할 건데 그지? 2월 달에 중요한 거는 얘는 동사가 아니야 준동사야. 근데 이렇게 동사를 쓰고 싶으면 접속사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러면 괜찮은 거지. 이게 되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단어에서 여기 이제 유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드리프트란 단어는 알아야 돼요. 드리프트는 이 단어 따로 알아야 돼. 이게 원래 표류하다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영화 중에서 분노해질 줄 알고 혹시 아니? 뭐 추석 뭐 특집 영화 이런 데 나온 거? 차 이렇게 운전하는 거? 그거 뭐 차 운전, 카 레이서들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운전하는 걸 드리프트 한다고 하잖아. 미끄러지면서 표류하는 거라. 표류하는 나무가 유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그냥 그 자기 정해진 집 없이 몽골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유목민이라고 하잖아. 이 단어를 따로 기억을 해줘요. 유목민은 노마드라고 하지, 유목민.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잘 안 쓰이는 말이긴 한데 한때 여기에다가 디지털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디지털 노마다면은 그러니까 이동 모바일 디지털 기기가 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아이폰 뭐 나오고 하면서 와이파이 많이 뭐 상용화 되면서 그때는 그 노트북이 와이파이 돼가지고 무선 인터넷으로 인터넷 연결한다는 게 새로운 거였어. 그래서 마치 간지나게 갖고 다니면서 일하고 이러고 할 때 삼성 같은 데 디지털 노마드족이야 나는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서 저 개념 자체는 그건데 이거 따로 기억을 해줘. 노마드.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태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혜택들 할 때 뭐 음식, 뭐 그늘 보호, 파도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알날 수 있는 장소 뭐 이런 걸 쭉 제공을 한대. 나무가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원래 리프라는 게 이제 암초인데 암초가 뭔지 아니? 정확하게 개념이? 바위 암자에다 풀초자를 쓰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좌초됐다 이런 말 쓰잖아. 바다에 이렇게 바닷물 이렇게 있으면 뭐 산호 같은 게 이렇게 좀 크게 나와가지고 돌같이 생긴 거, 그 배가 이렇게 가다가 띵 부딪히면은 배가 이제 침몰하는 거 그런 걸 암초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명칭을 저렇게 썼는데 실제 뭐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암초처럼 생겨있는 떠돌아다니는 암초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게 어쩌거나 단단한 나무이니까 뭐 돌아다니는 게 암초 같은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지 말인가. 근데 그게 이렇게 다양한 해양 생명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에서 be host to라는 게 왼쪽에 단어에 있어요. 여기서 원래 host가 개취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고 개취하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주인이란 뜻도 있잖아. 그래서 주어가 저 목적어에 대한 주인이 되는 거니까 수용하다라고 좀 연상을 좀 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그지? 그리고 오늘 하는 거에 나오는데 또 세 번째 뜻이 없어서 하나 더 얘기해주면 호스트가 숙주라는 뜻이 있어. 그 기생충이나 기생물이 붙어 사는 게 숙주잖아.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숙주란 말이지. 주인, 오케이? 여기까지 이따 볼 거라. 그리고 또 어제 그런 얘기를 또 했었어.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단어가 열심히 하는 친구야. 단어 한 번도 안 밀렸는데, 수거책을 하나 사서 봐야 되지 않는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절대 아니다. 이거 완전 불필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무슨 얘기냐면, 수거라는 거는, 이것도 수거집에 보면 이게 be host to라고 돼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는 게 영어 이렇게 출판된 이 단어집이나 보면 수거집이라고 따로 두껍게 있거든?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어를 뜻을 조합해가지고 문맥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수거라고. 수거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물론 가끔씩 진짜 드물게 뭐 100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전혀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외워줘야 되지만, 이것도 좀 전에 기본 뜻을 얘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어가 목적어에 대한 주인이 되다라니까 수용하다라고 좀 약간 연상하면 되잖아. 약간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서 수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꼭 해줘야 된다. 이해되니? 물론 뭐 be likely to 이런 것도 수거라고 보면 보겠지만 이건 이제 원래 likely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다가 되는 거잖아. 가능성이 있다. 맞지?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억지 아닌가요? 이런 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at once, 뭐 with an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문맥하고 결합을 해보면 주어인 사람이 그 사람의 재치의 끝에 있느냐, 더 이상 재치나 재간을 부릴 수 없는 해서 이게 당황한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맥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단어 자체처럼 수거를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감을 좀 해줘야 돼. 그지?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돼. 단어도 무조건 막 무지성으로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무지성으로 양적인 거 투입을 하기 위해서 동의어를 자꾸 노출시키면서 하긴 하지만 단어를 봤으면 꼭 문맥을 봐야 돼. 그지? 그게 예문이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including 하면 포함해서지? 어떤 애냐면 뭐 이런 애를 포함해서래.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얘가 이제 뭐 바다 소금쟁이라는데 뭐 얘 자체 소금쟁이라는 걸 알 필요는 없고 요 단어는 따로 알아야 돼. stride라는 거. stride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활보하다, 성큼성큼 걷다야. 그 strider니까 성큼성큼 걷는 애가 되겠지? 날개가 없고 물에서 성큼성큼 걷는 애가 바다 소금쟁이. 대충 뭐 말은 되잖아. 그치? stride를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얘네들을 포함해서 바다 생명체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경우에는 아까 providing하고 비교했을 때 얘의 의미상의 주어, 생략된 주어가 얘냐 이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떠다니는 나무가 이걸 포함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얘는 문맥상 얘네들이니까 이게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얘야 되는 거잖아. 의미상의 주어 자체를 저렇게 분사구문으로 맞추려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분사가 아니라 전치사다. 전치사. ing형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뭐 주어를 가지고 대입해도 되겠지만 더 좋은 건 그거야. 외워야 돼. 다음 페이지 잠깐만 가볼게. 55페이지. 55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이제 ing형 전치사가 있잖아. 원칙은 분사 구문은 두 번째 줄에 의미상의 주어하고 주어 동사 관계, 주술 관계 이루지만 ing형 전치사는 그렇지 않다가 원칙이지만, 그래서 밑에 예문은 있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단어처럼 외우면 돼. 그래서 including이나 excluding은 원체 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밑에 considering하고 regarding 얘는 형광펜에서 외워줘야지. 그러면 considering은 뭐뭐를 고려할 때잖아. 물론 이게 뭐 분사구문으로 사용될 때도 있긴 있어. 문맥으로 판단해야 돼. 얘 똑같은 거 뭐 했었어? 많이 나오는 거 기분이었었지. 뭐뭐를 고려할 때.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해서는 이것도 우리 많이 나온다고. 단어 하면서 많이 봤잖아. as to, as for, 그리고 when it comes to. regarding, concerning, 그건 respecting 있는데 이건 진짜 많아.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게 뭐뭐에 관해서라고 단어를 열심히 좀 외워줘야 되겠지? 이거 한 단어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곤충들은 알을 낳는데 안 줘. 왜 안 줘? 화면을 가리지 말고. 그치? 이런 떠다니는 나무 위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알려져 있어. 이렇게 바다에서 inhabit, 서식하는 게 알려져 있어.
그렇구나. 알 낳는 장소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모어볼 하면은 게다가 해서 추가해주는 거지. 열거할 때. 두 번째는 그럼 얘가 뭐를 지금 요거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를 주는 거잖아. 알 낳는 장소 제공해준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100종 이상의 다른 종들 어떤 무척추동물 얘네들 그리고 뭐 130종 물고기들이 이런 유목을 사용해서 thrive 잘 번성한다. 뭐 동식물 같은 경우는 잘 자란다. 인간이면 번창하다. 그래서 이 thrive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단어에 있는데 뜻을 하나만 추가를 해보면 prosper까지 원래 이거 다 써줄게. flourish랑 세 가지가 있거든. 번창하다인데 동식물은 잘 자라다. 그래서 단어는 여기 그냥 다 해버렸어. 그냥 한꺼번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내용을 한번 쪼개볼까? 도입 부분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이제 however 자체가 여기서는 뭐 저렇게 전환만 한 상태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요 infact하고 as a result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충 설명 나오는 이런 구조에서 주제문은 중간 부분에 들어있다. 도입 주제문 그다음에 보충 설명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이게 그 바다에는 많은 유목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존재하는 거 알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많은 유목이 결국은 육지로 다시 귀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계속 바다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계속 바다에 존재하는 거지. 일단 우리가 사실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문장을 보고 바다에는 많은 유목들이 뭐 존재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역접으로 however 하고 흐름을 바꾼 다음에 그지? 나눴어. 요게 바다에 떠다니는 게 뭐 끝이 아니다라는 말 자체는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간 요게 뭔가 이 표류를 하는 게 끝이 아니고 뭔가 더 있어. 그래서 그거를 in fact 강조를 해서 다시 말하면 얘가 비교적 장기간 표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혜택들, 드문 혜택들을 제공을 해. 누구한테? 그 밑에 as a result라는 뭐 결과, 인과관계가 있긴 한데 여기서 나오긴 했었지.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해양 생물들 뭐 얘네들한테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요 자리에 사실 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을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예시로서 뭐 얘네들이 뭐 곤충 같은 경우에는 알을 이제 낳는 장소 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일부 곤충들은 알 낳고 뭐 얘네들 그 바다에만 생존하는 바다에만 서식하는 곤충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게다가 첨가를 해줘가지고 다른 애들 뭐 무척추 뭐 동물들 뭐 그다음에 뭐 어류들 뭐 이런 애들이 그래서 잘 자란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유목을 사용해서 뭐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되긴 하는 거지. 됐지? 여기는 이 정도 일단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정리한 다음에 147페이지를 가서 여기는 2번을 한번 해봐.
자, 일단 이 빈칸 위치를 봤을 땐 주제문을 주고 보충 설명을 줬으니까 이거 보고 답이 나오면 좋고 안 되면 올라가 찾으면 되지. 그리고 혹시 또 몰라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빈칸을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빈칸 문장을 먼저 제대로 잘 읽고 지문에서 추론 근거를 찾아서 거기다가 표시를 하고 거기다 한글로 써가지고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거지. 순서가 중요하거든. 절차를 지켜서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것도 이런 것도 사실 다 봐도 괜찮아. 다 봐도 상관없는데 내가 풀이를 할 때 자꾸 이제 발췌독이라고 하지. 일부분에서 끊고서 자꾸 답을 구하는 이유는 이걸 좀 사고를 해보고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연습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실전에서 그게 잘 돼서 내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실제 문제도 그렇게 푸는데 실전에서는 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다 봐야지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자꾸 일정 부분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뭔가 근거를 얻어서 이 정도라면 내가 충분한 정답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답을 자꾸 시도를 해보란 말이지. 일정 부분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해야 돼. 특정 정보를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국어 같은 경우엔 지문의 길이가 길으니까 충분히 다 보고 하는 게 맞는데 영어는 짧잖아. 원래 제시된 거 자체가.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이제 니네는 이제 그렇게는 안 했는데 뭐 지문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원래 이런 게 찾았어. 이거 좀 수업하는 거에서. 이래서 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화면 없어서 여기 보면은 원래 문제가 위에 요만큼이 출제가 된 거야. 우리 원전을 찾으면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한 3페이지 정도 되나? 이렇게 겁나 길은 거에 일부분을 따온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국어는 어차피 다 보고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주지만 영어는 어차피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이 출제를 하는 거거든. 우리 근거 찾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이게 수능도 그렇지만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라고. 이해되니? 출제자는 원전 어차피 다 보고서 특정 부분 발췌해서 내는 거긴 한데 이걸 다 아는 상태에서 풀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물론 우리가 나중에 3학년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 가지고 겁나 이게 뭔 소리지? 이런 게 가끔 있어. 철학 같은 거 있지? 그런 건 우리도 그러니까 뭐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 앞뒤 관계를 설명해 주면 더 이해가 되니까 찾아서 선생님들도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공에 상관없이 문과, 이과 상관없이 그리고 배경 지식에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는 게 출제 원칙이니까 특정 정보 가지고 최대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요. 근데 어설프게 발췌독을 하면 안 된다고. 일정 부분 읽는 거. 논리를 가지고 할 때 그 얘기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그냥 문제만 띡띡 풀고 말아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 민소리 책 없어? 있어요. 책 좀 꺼내줘. 너 오늘 어디 갔다 오냐? 다 나왔어요. 그 바로 오지. 그냥 자지 말고 집에 갔다 오면 자기도 있다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볼게. 이 주제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듣보잡의 사람이 나왔잖아. 뭐 생태학자라 인용이면 주제문이잖아. 또는 이제 주제문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주잖아. 필자말 안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했대. 내 말이 맞잖아. 이거잖아. 이 사람이 시사하다 했지. 이것도 하나 뭐 문법도 자꾸 상기를 해볼게. 얘가 제안하다랑 시사하다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슈드가 빠졌으니까 제안하다인데 쟤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사하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이런데 여기가 되겠구나. 저기가 아니라 이쪽이네. 여기는 부사절이니까 여기 아니다. 야. 이쪽 주절로 봐야 되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면 슈드가 빠진 거라 제안하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건 다 시사하다 나타내야 되지. 나타내기를 지구가 점점 발전되고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보다 많은 종들이 빈칸할 거다. 그러면 얘도 쓰라니까 이거를 그지? 자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기 때문에. 그럼 지구가 점점점 발전을 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더 많은 종들이 어떻게 되겠냐? 좀 이 상태잖아. 그치?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실내에서의 삶은 우리의 진화를 또한 드라이브, 촉발할 거다. 진화를 뭐 유발할 거다. 드라이브 몰고 간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거하고는 우리하고 인간하고 좀 갸우뚱? 내가 한번 써보긴 할게. 이게 장기간 동안, 뭐 원래 진화는 장기간이 되니까 장기간 동안 실내에서의 삶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진화라는 거를 역시 초래를 한대. 나 아마도 나의 이제 실내에서의 자아는 represent, 나타낼 거다. 인류의 미래를. 그럼 뭐 인간의 진화니까 이게 인류의 미래일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해봐. 하나도 무관한 문장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실내에서의 삶이라는 게 도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는 인간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많은 종이라 좀 더 일반화해 포괄적인 거 빈칸에 들어갈 말고 진화라는 얘기에 들어갈 텐데 갸우뚱? 현재 이런 상태지. 확신을 갖기는 어렵잖아. 맞출 때는 그렇게 날 거 아니야? 맞지? 1대1 대응은 되는 거잖아. 도시화가 실내에서 사는 게 도시 아니야?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간도 종 중에 하나니까 진화란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한 상태인데 근거 없이 올라가서 봐야 되겠지? 자, 보면 우리의 집, 여기서 뭐 집 되겠지? 가정. 단지 생태계가 아니다. 뭔 소리지?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문장이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또 문장이 또 나왔지. 그리고 뭐 나왔어? hosting이라는 분사가 나왔고. 그러면 이거는 뭐지? 원래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동사가 아니라 이런 준동사 형태로 써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동격이라는 개념 있잖아. 콤마로 같은 말 한번 더해주기. 뭐 이렇게 좀 이해해야겠지. 문법은 좀 잘못되고 오긴 한데 뭐 일단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뭐 가정은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라 독특한 생태계다. 뭐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집은 뭐야? 독특한 생태계. 뭐 이런 말이 나왔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들을 호스트 나같이 또 수용을 하면서 어떤 종들이냐면 실내 환경에 적응한 종들. 그리고 병렬 구조 보이네? 엔돌 벗담에 이렇게 병렬 보면 ING가 맞춰야 되니까 요거랑 병렬이 되겠지? 그럼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독특한 생태계 우리의 집이 진화를 역시 압박을 한다. 진화를 가속시키고 진화를 역시 촉발하는 거겠지?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면 집은 독특한 생태계인데 이게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 그 실내 환경에 많은 종들이 적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종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게 실내 환경, 이 실내의 삶 이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종 얘기가 있었잖아. 종종?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가면 얘네 실내 환경에 적응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 이 얘기인데 또? 그치? 그 다음에 보면 이 실내에 사는 마이크로스, 미생물들, 곤충들 해서 블라블라 G까지 나오는데 여기까지 가긴 해야겠지? 그래야지 이해가 될 거니까 능력을 발달시켰어요. 우리의 화학적 공격에 생존할, 살아남을. 더 볼 필요는 없는 거야. 하나 정도.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곤충을 잡으려고 막 살충제 뿌렸는데 얘네들이 내성이 생겨서 안 죽고 말해서 진화하고 자꾸 생존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요거구나. 그럼 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가는 게 이 많은 종들은 실내 환경에 적응을 했고 플러스로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생존이란 말 역시 들어가야겠지? 뭐 진화는 생존인 거니까 어떤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맞게 생존에 적합하게 뭐 진화를 하는구나. 인간도 그 중 하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하지 이 정도면 근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첫 문장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포괄적으로 주제문을 준 다음에 보충 설명을 주고 그 다음에 제주수를 준 걸 거 아니야. 인용을 통해 가지고. 선지를 한번 가볼게. 저 말이 있는지. 자, 일단 많은 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데 그게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을 발전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케미칼 같은 말 그냥 끌어다 쓴 거지. 그지? 주체가 달라요. 인간이 넣는 케미칼이고. 그 다음에 멸종하지 않잖아. 그치? 얘네는 생존하는 애들인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특성을 진화시킨다. 뭐 일단 괜찮을까지?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실내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3번 괜찮네. 실내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생명체 유기물하고 경쟁을 벌여 실내 애들이. 그 다음에 경계를 허물어요. 야생 생명체하고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인간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3번인 거지. 그럼 중간에 내는 거 한번 볼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레지스턴스가 저항이니까 그래서 뭐 내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항생제에 대한 내성, 안타이박테리얼. 그리고 뭐 인섹티사이드 하나면서 많이 봤지? 뭐 살충제, 그 독극물 같은 거 되겠지. 쥐덫 뭐 놓고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인 예시가 독일 바퀴가 나왔어. German crab roach. 얘네들은 알려져 있는데 발전을 시켰대. 글루코스에 대한 혐오야. 테이스트라는 게 우리가 취향이잖아. 이게 뜻이. 뭐 맛도 있겠지만 맛보다. 이거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니까 취향이 아닌 거니까 혐오 정도로 보면 될 거라고. 그래서 글루코스가 뭔데? 알 필요는 없지. 이런 건 다 풀어주잖아. 보충 설명 해줘야 돼. 글루코스가 뭔지 포도당인지 굳이 물론 이제 나중엔 자주 봐서 알게 되긴 할 텐데. 근데 걔가 보통 미끼로서 사용이 된다고. 그치? 바퀴 더대. 그러면은 미끼를 싫어하는 쪽으로 진화하면 얘네들이 생존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일부 실내 곤충들 얘네들이 더 적은 기회가 있는 거지. 걔들을 먹이를 구할 뭐 실외 상대방보다 얘네는 보인다. 이것도 이게 주어고 동사고 콤마 삽입 뭐 하는 게 발전시켰는데 능력인데 생존하는 거지. 음식이 제한됐을 때. 그렇지. 바퀴벌레 물만 먹어도 한 달 산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진술을 준 걸로. 됐어? 구조 이렇게 세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 단어를 잠깐 봐봐. 5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 단수형이 박테리엄이잖아. 이런 식의 단어 뭐 있었어? 데이텀이 단수고 데이터가 복수였었지. 그치?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뭐 기준은 크라이테리온이 단수인데 크라이테리아가 복수였었고 몇 번 했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문법으로 나오진 않는데 단어로 사용이 됐을 때 그런 거구나라고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미디엄 아니 미디엄. 그치? 우리 이제 미디엄 사이즈예요. 그 미디엄이기도 하잖아. 이거 복수가 미디어잖아.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뜻이야. 이거 매체, 뭐 매개체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봐도 된다고. 저건 중요 단어니까 기억해줘야 돼. 박테리아는 사실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을 수도 있는데 매체나 매개체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보통 수단적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가면 그 not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왜 not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다 해서 우리 단어하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notable 뭐 이렇게 있었어. 또는 not worthy 하면 이게 가치 있는 이잖아.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런 게 다 주목할 만하냐 눈에 띄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뭐 기록하다 뭐 할 때 메모하다 할 때 이렇게 take not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note이 여기서 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뜻 하나 더. observe. observe 뜻이 세 개였잖아. 관찰하다, 법을 준수하다, 말하다. 세 가지. 그지? 다이어가 중요하다. 그지? 수거는 이해고 그 단어 뜻도 좀 확장을 자꾸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더 내려가면 사이트가 인용하다. 그래서 quote이라는 말이고 명사는 뭐 citation, quotation이라고 하지. 뭐 두 줄 더 내려가면 번아웃은 우리가 보통 번아웃 증후군 얘기하잖아.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 근데 진짜 뭐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뜻도 가능하고. 전염병을 한번 정리해 볼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infectious인데 infect가 감염시키다잖아. 그지? 그래서 infectious disease 라는 말 쓰면 뭐 감염되는 전염병. contagious, 그지? contagious disease. 그다음에 communicable. communicate이 전달하다잖아. 의사소통하다. 그래서 전달 가능한 질병에서 전염병 세 가지 있고 더 있어. 전염병이
플레이그라고 하는 것도 전염병이에요. 보통 뭐 역병에 걸렸다 이렇게 역병인데, 그 다음에 에피데믹이 저 밑에 있지. 요거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대유행이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팬데믹이라고. 예전에는 주석을 이런 거 꼭 다뤄줬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세대이니까 당분간은 그냥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염병 관련된 말은 요거 기억을 해줘야 돼. 내용을 한번 볼게. 빈칸이 is not a good thing. 좋은 게 아니다네. 안 좋은 거네. 누구한테? infectious organism이니까 전염을 시키는 생명체, 뭐 유기체야. 그러면 빈칸은 뭐 감염성이라고 할까? 감염성 생물에게는 나쁘다 하자. 나쁘다. 좋지 않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거조차도 이게 뭔 얘기야? 근데 올라가 보면 바이러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바이러스 같은 거, 감염성 생물,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 올라가서 주제문 찾아가지고 같은 내용, 다른 표현 그거지. 아까랑 똑같아.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은 또 뭐로 알려져? 마이크롭스, 그치? 미생물. 이것도 몰라? 예시까지 나오자. 박테리아, 그치?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명백히 생각할 수가 없어. 그치? 단세포 동물이니까. 일단 그렇구나. 소재만 나온 상태. 두뇌가 없고. 일단 그래. 몰라, 걔네는. 두뇌가 없으니까 뭘 모르냐면, 걔네가 너에게 하는 것을 몰라. 또는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 Just like. 이거는 이제 비유잖아, 비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전명구 쪽이나 주절, 문장 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뭐냐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은 사고를 할 수 없으니까 인간에게 뭐 행하는 것을 모름? 뭐 이거잖아. 뭘 하는지 모른다. 이게 핵심인 거고, 마치 뭐처럼 네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뭐 수백만의 걔네들, 어떤 걔네들 박테리아 같은 거 네가 죽이는, 샤워하는 동안에 샤워하면서 박테리아 같은 거 씻겨 나가니까 뭐 신경 우리 안 쓰는 걔네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자기들 살 길을 살고 뭐 할 길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일단 오케이. 그런데 사실 역접 있으면 좋았을 거야. The only time, 유일한 때 어떤 너의 지속적인 안녕, 그래서 뭐 건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건강이 그들에게 중요한 유일한 때는 언제냐면, 걔네가 너무 잘이네, 투엘이. 너무 잘 너를 죽일 때이다. 그러면은 이게 얘네들이 뭐 인간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아니면 뭐 우리 빗댄 거 얘기를 생각하면은 뭐 관심도 없다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의 건강이 중요한 때는 저런 미생물이 너를 너무 잘 죽일 때래. 요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야? 좀 더 보면, 만약 걔네들이 이제 보충 설명 나오는 거지, 너를 제거를 한다면 죽이는 거지. 뭐 하기 전에? 걔네가 확산되기 전에. 그러면 걔네는 그들 스스로 멸종하게 될 거, 다이어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종종 가끔 발생을 한다. 아, 이 얘기.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거지. 너를 너무 잘 죽이는 거랑, 그 다음에 얘네들이 확산되기 전에 너를 죽이는 거, 이 내용을 합치면은 여기 충분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무슨 얘기요? 숙주를, 그 말 있어야겠네. 자기들이 확산되기 전에 숙주 죽이는 것. 이게 되겠지. 이거 개념은 이해되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감기가 좀 유행을 하니까 이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들도 본질적으로 생존이라는 부분의 메커니즘이 발전을 시킬 텐데, 얘네가 생존하려면 확산이 돼야 되잖아. 자꾸 또 다른 숙주한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랬는데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들 그럴 기회 없어. 같이 사멸해버리고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살려고 자꾸 기침을 시키는 거 아니야? 퍼뜨려가지고. 그치? 그러면은 빈칸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일단 구한 상태고, 요거에 너를 너무 잘 죽일 때,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확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숙주를 죽일 때, 킬할 때 이게 되겠지? 그럼 자기들 자신도 죽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온 상태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선택지를 가볼 수 있지. 뭐 이건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고 너무 많은 효율성, 갸우뚱, 물음표하고 넘어가 볼게. 효율성. 그다음에 점진적인 바이러스의 확산. 확산은 되는 건 좋은 거잖아. 그지? 그건 안 좋은 게 아니지. 뭐 천천히 퍼지든 빨리 퍼지든 그건 상관없어. 확산이 되는 게 얘네한테 좋은 거니까 일단 전 좋은 거니까 오답 반대점은 거고. 청결함, 깨끗함에 대한 높은 기준. 깨끗하게 닦으면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우리가 하는 거는 숙주 죽이는 거 자기들 퍼지기 전에. 그 다음에 다양성인데 과다한 양의 어떤 다양성. 그냥 완전 무관한 얘기고 샤워하는 거 그냥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효율성이라는 게 여기서도 보니까 아, 너무 잘 죽인다란 말을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내용상 조금 나눠보게 되면 여기 이제 또 유명한 그 인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앞에 부분은 여기까지는 도입이 되는 거고 여기가 주제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용이로 사실은 이제 빈칸 부분 마지막에 여기가 한 번 더 나와서 이제 주제문을 재진술한 건데 이렇게 해서 4개로 나오면 좀 더 지저분하니까 한 3개 정도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유명한 사람이지. 이 사람의 책 저서 뭐 있어? 총균세 방학 때 꼭 읽어보기를 권장해. 서울대 필독서 총균세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질병으로 가득하다. 일단 이런 공포스러운 전염병을 초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 신비롭게 미스테리하게 뭐만큼 원급 비교 걔네가 온 것만큼 온 것도 어떻게 해서 온 건지 모르지만 사라지는 것도 호련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안 사라지고 이제 풍토병으로 엔데믹으로 남은 거잖아. 풍토병은 엔데믹이라고 한다. 엔데믹 이렇게 계속 살아서 계절 되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하여간 걔는 인용을 해요. 위험하지만 짧게 사는, 즉 단명하는 영국의 무슨 바람병이라는 예시까지 들었잖아. 근데 걔는 지속이 요 시기에만 된 거고 그 다음에 없어진 거지. 근데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대. 걔네들이 이제 소멸하기 전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치사율이 높았던 거지. 보통 치사율이 높은 저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행 기간이 짧잖아. 숙주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오히려 그 치사율을 낮추는 쪽으로 어떤 얘네들도 진화를 한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럼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충 설명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인용이 나왔어. 총균세에 제레드 하면 나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끔찍한 전염병, 그지? 무서운 전염병이 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그지? 소멸을 해버려. 그거에 대해서 예시로서 영국의 무슨 바람병인가 뭐 이렇대. 병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의 예시를 들어주고 그래서 결론을 준 걸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문법은 여기서 2가지 정도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검은색으로 했고요. 여기에 뭐가 빠진 거야? 관계부사 when이 빠진 거고 반대로 여기는 뭐가 빠진 거야? 선행사 더타임이 빠진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관계부사는 항상 생략 가능하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사가 나오고 뒤에가 문장이 있는데 타동사가 나와서 불완전해요? 그러면 해석은 똑같아? 이렇게 하나? 아니면 뒤가 뭐 문장이 명사가 있어야지. 선행사 명사가 있고 뒤가 이번엔 구조가 완전하다고 볼게 뭐 보호 정도 있다고 치자. 그 해석은 똑같아. 주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명사 뭐 이렇게 해석만 하면 돼. 꾸며주는 것처럼. 근데 위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고 완전한 구조라면 여기가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이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긴 하고 학교 시험에서는 일단 해석하는 거는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독해를 하고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서 학교 시험 같은 거 할 때 문법적인 거 따져보면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불완전한 구조 나오면 항상 틱 표시를 하라고 빠졌다라는 거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주시잖아. 그지?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더 타임, 일반적인 거 있잖아. 더 플레이스, 더 리즌, 이 세 가지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가 나올 거 아니니? 이때는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하다지. 선행사도.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구조 자체는 동사 다음에 when이 나오고 또 조동사 목적 완전한 구조가 나왔으니까 이거 의문사 아닌가요? 의문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해석 자체는 관계부사라면 이거 같은 경우 뭐 때가 되겠고 의문사라면 언제가 되는 거잖아. 이거 문맥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그지?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관계부사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뭐 저거는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문맥을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may well. 이게 여기다 쓸게. 이렇게 되는 거지. may well 동원 되는데 요때 well은 부사로서 이 조동사를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생각을 하면 돼. 원래 없어도 되는 거야. 조동사 다음에 동원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가 추측의 의미가 있어 추측을 강조한 아마도 뭐뭐일지도 몰라 똑같이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허락의 뜻이 있잖아. 허락은 뭐뭐 해도 좋다니까 뭐뭐를 해도 충분히 좋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의역이 나오는 거. 이 부분도 뒤에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면 되겠다고. 됐지? 그래서 지금 관련된 문법 내용 정리된 게 58페이지 중간에 관계부사 생략이랑 뭐 메이웰 관련된 게 써있긴 하니까 뭐 그거 기준으로 한번 다시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 148페이지고 여기서는 1번을 해볼게. 뭐 사실 여기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게 이제 맞기는 한데 보통 이제 이런 데에서 가장 이제 학생들을 가장 낚는 형태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여기 마이크롭스가 있으니까 더 마이크롭스가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또 이게 맞긴 한데 이게 가장 쉬운 오답 유도 장치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는 또 그게 되긴 한데 일단 처음에 물어봤잖아. 그럼 대답해보면 시작하겠지? 물어본 게 뭐냐면 왜 인간의 체계에서는 쓰레기가 존재하며 그 자연에 보다 폭넓게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계에만, 그지? 인간계에만 쓰레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이 된 거지. 자연에는 없대, 그지? 일단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산출물, 뭐 결과물, 그게 뭐 봤을 때 뭐 흙이래. 얘는 인턴도 중요하지. 이게 다시 차례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석이 좀 확정이 되잖아. 이 턴이 차례잖아. It's my turn, 내 차례야 이런 거에서 쓰이는. 하여간 그 미생물의 결과물 산출물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그 material, 이것은 이제 물질인데 그 물질로부터 새로운 오크나무, 뭐 참나무가 자라게 되는.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 미생물의 산출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처럼 뭐 산출물.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어떤 성장에 뭐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자라는데 준 재료니까. 그럼 제시문에 이제 답이잖아. 이게 대답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왜 인간 사회에서만 쓰레기가 있고 자연계에는 없니? 미생물의 결과물은 참나무가 자라는 물질을 제공해 줍니다. 완전 어색하잖아, 이건, 그치?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이기도 한데 뭐 하여간 얘는 말이 안 되겠구나,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연은 시스템의 체계의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다. 일단 뭐 그런가 봐. whereby 그곳에 의해서, 저 체계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 체계의 산출물이 다른 체계에
유용한 투입물이 되는. 그럼 이거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네. 그지? 뭐 될 수도 있고 모르겠다도 괜찮아. 그럼 여기도 보면 이 자연계라는 거는 뭔가 이제 조화로운 체계가 되는데, 즉 여기서 얘기했을 때 모든 것들의 산출물이 뭐 다른 것에 유용한 뭐 투입물 뭐 이렇게 된대. 뭐 일단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이거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이해가 됐다면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구체적이잖아. 여기는 체계인데 여기서는 마이크로스. 적어도 순서가 B 다음에 A는 되긴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얘가 나오고 쟤한테 쓰이는 거니까 투입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문제 자체 푸는 건 어렵진 않아요. 이러한 순환이 나온 적이 없잖아, 사이클이. 그래서 끝인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걸 다 마저 읽어보고 그다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저번에부터 계속 얘기하던 게, 여기를 기준으로 원래 제시문하고 얘하고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떨어져야 되는데 내용상 예시가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항상 여기 있던 거 하나 떼가지고 밑에 있는 거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잖아. 갈라지는구나 좀 확인해 주면 되겠다고. 도토리인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얘는 중요한 투입물. 다람쥐한테 도토리 먹는, 이해는 되네, 그지? 그래서 돌고 이게 순환이잖아. 순환이란 말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맛있는 식사의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 다람쥐 똥, 얘는 중요한 투입물이 되는데, 그치? 미생물에 그걸 소비하는. 그럼 여기 이것도 순환이고, 그지? 이것도 순환이잖아. 이것도 하나 해볼게. 이 순환은 본질적 이유야. 생명이 번창을 하는 우리 지구에서 뭐 겁나 오랫동안. 그 앞에서 나오는 이러한 순환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돼서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막 번성을 한다, 지구에서. 그럼 사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거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이게 결론 주는 거잖아.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렇게는 안 되는가요? 뭐 그게 더 중요하잖아. 답 맞추는 것보다 항상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지. 그럼 이것도 뭐 일단 마저는 읽어보자. 그래서 아까 뭐 참나무까지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산화탄소, 얘가 내뿜는 다람쥐가 이산화탄소도 그 나무가 호흡하는 것이다. 그치? 아무래도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니까 뭐 일단 그래서 넘어온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마치 이것과 같대. 읽을 필요 없는 거지. 고대 심볼, 상징이야. 디펙팅 묘사하는 뱀이나 용을 묘사하는 건데 걔가 먹는 거래. 자기 자신 꼬리를 이렇게 막 물고 무는 거 이런 느낌인 거 순환. 그래서 in a way, 어떤 면에서는 자연은 진정으로 지속적인 이 자기 자신을 소비하는 사이클, 순환 또는 순환계이다라고 결론을 한번 다시 줬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사실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미생물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서 이렇게 가긴 한 거잖아. 이렇게 와서 결론 내내 다시 갑자기 난데없이 미생물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만약 이제 내용적으로 좀 쪼개본다면, 그지? 얘가 주제문에 해당되는 게 물어보고 대답을 했으니까 요게 일단 주제문이 되는데, 밑에 마지막에 재진술한 걸로 주제문을 2번 주고 중간에는 다 예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략 가능, 아까 봤던 거 이렇게 가능하잖아. 물론 뭐 이건 요게 있으니까 요걸 빼기 좀 그러네. 뭐 이렇게 됐다 칠게. 그러면 항상 이 비동사는 주어랑 보어랑 이퀄 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이유거든. 그럼 앞에 나오는 순환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뒤에 나오는 문장은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원인 결과에서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되는 거라. 인과관계 따질 때 구분해야 되는 경우에 저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건 요 정도 보고 패스. 그 다음 42로 가볼게. 그 단어를 먼저 잠깐 볼게. 60페이지에서 2개만 보고 하자. 밑에서 둘레 6번째 보면 그 서페스하고
그 동의어 excel하고 out는 꼭 형광펜에서 기억해줘요. 종종 자주 나오니까 더 뛰어나다, 능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사실 그 밑에 이제 fair가 박람회로 명사로 쓰였지만 우리 형용사 이제 공정한이라는 걸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fair가 공정한 할 때 just 이거 공정한, 정당한. 그 다음에 unbiased, unprejudiced. 그래서 bias나 prejudice가 편견이나 편향이라는 명사잖아. 그래서 명사에다가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요거 부정의 의미가 되니까 편향되지 않은 해서 공정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잖아. impartial. partial은 파트에서 나온 거니까 부분적인데 우리 단어에서 나온 거야. 부분에 치우친, 편향된, 편향되지 않은 해서 역시 공정한. 공정한 5개, 그지? 근데 이거 가볼게. 이건 이제 이야기글이니까 흐름만 좀 쫓아가면 돼. 사실 뭐 이야기글 나오면 땡큐지 뭐. 이 시카고 박람회 뭐 계획하는 거는 well on the way, 잘 길 아래에 있었다는 게 잘 진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얘기지. 좋은 거예요. well on the way. 버시니까 흐름 바뀌어. 그런데 the man in charge. 이건 이제 책임자지. charge라는 게 책임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건축가 이 사람은 less than satisfied. 그 직역을 하면 만족하는 것보다 더 적었다잖아. 그래서 갸우뚱할 수 있어. 한 단어처럼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게 역접이 있으니까 얘가 만족을 안 했다는 거 아닌가? 좀 불만족하다거나 만족이 좀 덜 됐다거나 적어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인식은 되긴 해야 되잖아. 역접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지? 근데 얘 자체는 그냥 외워야 돼. 그냥 부정의 의미로 그냥 not으로 가면 돼. not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거든? 뭐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것도 뭐 far from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좀 바꾸는 표현이 있지만 일단은 부정으로 조금도 만족하지 않았다. 일단 뭐 상황은 알겠네. 책임자는 별로였나 봐. 계획 중인 게.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런 글을 다룰 때는 이게 지금 프로블럼? 문제가 제시된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카고 박람회가 있었고 준비가 양호했어. 그런데 책임자는 불만족스러웠어. 그래서 왜 이런 순서 같은 거에서 삽입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쫙 제기가 되고 어느 순간 해결책이 나와서 물론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중간에 문제가 또 나오면 안 된다. 확실하게 끈끈해짐이 있어야 되니까. 그지? 요게 또 이런 유형에서는 100% 이거란 말이지. 뭐 논리적으로 그래야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뭐 진짜 글을 보다 보면 문제가 나왔다, 해결책이 나왔는데 문제가 또 재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풀기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내지는 않는다고. 출제 자체는 해결책이 나오고 그다음 계속 해결책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얘가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거, 큰 거를 요청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해결책에 해당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얘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with that dream in mind라고 지시사가 나왔네. 그 꿈을 마음속에 가진 채로잖아. 그러면 저걸 보는 순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해결책으로 여기 꿈 얘기는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안 되네 라고 바뀌었어 순간. 그래야 되겠지? 특히 왜 지시사 같은 경우에 대시나 디스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명사가 저렇게 나오면은 문법적으로 단서를 주잖아. 그래서 일단은 1번은 A는 제낀 상태야. 그 다음에 뭐 that은 사실 이거는 모든 경우를 that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겠는데 어쨌거나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것도 that's the time은 이렇게 되겠지. 그때가 뭐뭐 할 때이다 이렇게 된 거지. 굳이 살리면 이 피츠버그에서의 엔지니어가 아이디어를 낸 때이다. 그럼 이게 지금 뭐에 해당되는 아이디어가 뭐 솔루션 불만족했으니까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이건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만 봤을 때. 그 다음에 C를 갔어. 여기서 H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겠지? 뭐 내는 다 저 사람일 거 아니야? 책임자.
꿈꾼 게 여기 나오네. 그지? 꿈을 꿨대. 이벤트, 행사를 매우 대단해서 그 결과 그 행사가 완전히 능가하는, 최근에 막을 내린 결론 냈다기보다는 파리 박람회를 능가하는 거를 꿈을 꿨다. 그러면 얘도 안 될 이유는 없잖아. 안 되는 거가 중요한 거지. 뭐 되는 거는 확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 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접속사 대시 빠진 거요. 이 소대꾸문요. 이게 원인 결과. 그럼 이제 뭐 얘기 두 개 다 읽어봐야겠네. 그치? 여기는 이런 걸 꿈꿨다. 파리 박람회를 능가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면 얘가 뭐 건설할 거라, 요 엔지니어가 거대한 바퀴를, 근데 걔가 승객을 리프트 올릴 수 있는 수백 피트 하늘로, 그래서 만들어졌어. 6개월보다 더 적은 기간에 6개월 안에 만들어졌고, 이렇게 뭐 숨을 멎을 만한 엄청난 바퀴가 나를 수 있었다. 2,000명 이상을 한 번에. 이게 이제 그 대관람차라는 거지. 페리스 휠 이렇게 막 도는 거 있잖아. 런던 아이 같은. 얘가 우리 곁에 계속 있어 왔다.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시제를 보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다 일관되게 과거 시카고 박람회 벌써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옛날 거잖아.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결론 내는 느낌인데 일단 그 다음에 쭉 여기 가볼게. 그런데 하여간 결론 내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느낌으로 하면 확실히 솔루션이 맞는 거죠. 여기는 그지? 솔루션이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읽어보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 얘가 해결책이라면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이거 순서를 맞춰야 될 텐데, 여기가 문제야. 내용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럼 무조건 이게 뒤로 가고 이게 나중에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관점을 바라보면 되겠다고. 이런 걸 꿈꿨는데 시카고 박람회는 가지질 않았어. 비교할 뭐 견줄 만한 엄청난 타워, 이 구스타프 에펠에서 설계된 타워. 그 타워가 어떤 타워야? 에펠 타워지 뭐. 그게 이런 파리 쇼의 박람회들에 깊은 인상을 줬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뭔가 파리 박람회에 견줄 만한 게 없었다. 프로블럼이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선두는 B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확실히 여기 먼저 잡을 생각돼.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보통 왜 저렇게 됐을 때 확실하게 아는 게 A라면 요 앞에 B가 먼저 오는 건지 C가 오는 건지 뭐 이렇게 잡는 게 맞기는 한데, 뭐 여기서 일단 요걸 먼저 잡았다고 진짜 두 개 다 봤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문제가 된 상태고, 이거 마저 읽어봐야겠지? 근데 그 꿈을인데, 꿈 얘기 나왔는데, 여기 뭐, 꿈 얘기 없었고, 이거 마지막이었으니까, 꿈 얘기 나온 게 여기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걸 활용해가지고 연결해보면 되겠지. 근데, 뭔가 큰 거, 대단한 거, 큰 거가 되겠네. 여기서 대단한 큰 거 뭔가 원했단 말. 상징물 같은 거. 랜드마크잖아, 여기 소재가. 다양한 뭐, 거대한 타워가 제안이 되었어. 뭐 이렇게 뭐 높이가 이렇게 2마일 정도 되는 거라든지, 뭐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통나무로 만들어진 거라든지. 그런데 또 그런 데네. 이 보넴은 모든 이 제안들을 turn down, 거절했어. 다시 말하면 걔는 완전 다른 거를 원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뭐야?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 오케이, 이렇게 맞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낼 때는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원래 순서대로 한번 맞춰볼게. 이제 불만족을 했어. 그래서 불만족한 상태에서 얘는 그 파리 박람회를 능가를 할 행사를 원했었고, 근데 얘가 이 시카고는 에펠탑에 견줄 만한 게 없었어. 그래서 뭔가 거대한 무언가를 뭐 제안을 했고, A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꿈 얘기가 있긴 있었구나. 뭐 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제안을 해서 뭐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는데
모두 거절된 상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함. 그때 이제 그 해결책으로 피츠버그 출신의 건축가가 등장을 했고, 얘가 대관람차를 건설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뭐 현재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야. 그 이제 시간의 흐름상으로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는데, 뭐 그래도 얘를 우리가 좀 나눠 보자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여기가 솔루션이고 앞엔 다 프로블럼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좀 너무 길으니까 여기를 뭐 좀 더 한 부분 정도 더 쪼개 보자면, 뭐 그게 뭐 단서가 되려면 되는 게 벗이 있는 거거든, 이 두 개가 다. 그러면은 여기 벗이 들어가는 게 여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벗은 모두 여기 벗이 하나 있는 거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것도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다? 여기 기준으로.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임자 불만족 해가지고 행사를 원했는데 뭐 별로였어. 그래서 뭔가 했는데 또 다 별로야. 그래서 해결책이 나왔다.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좀 쪼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턴다운은 우리 거절하다, reject하고 타동사로 decline 있지? 거절하다는 저 세 가지. 그리고 요거는 우리 왜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반드시 앞에 있지는 않잖아. 항상 문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따져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시제 관점에서 이건 여기서는 해당되지는 않는데, 이게 뭐 이렇게 주격이면 뭐 수식어는 단수명사고 뭐 선행사는 복수명사면 이 수 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 여기 딱 이거 그러면 이게 뭐 이게 단수인데 복수동사 쓰였어? 그럼 이건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요 소대꾸면 요거거든. 요건데 일단 예구조 자체를 봤을 때는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형용사 구라고 하지. 이게 세트를 이뤄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꾸며주는 건데, 쌤 이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여기 관계대명사하고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생략돼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형용사 구라는 개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소대꾸면서 대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 책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 그 문법에. 근데 내가 다른 예문을 좀 긁어왔어.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돼. 그 우리 책에는 그 다운 페이지에 보면 넘겨봐봐. 62페이지에 형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거야. 한번 볼게. 여기. 일단 얘는 원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쏘는 부사니까 여기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얘는 일단 없다고 칠게. 그래서 대꾸문이잖아. 앞에가 원인 문장이고 뒤가 결과 문장. 이 대 자체가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조가 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접속사를 원래 생략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글을 쓸 때 막 생략을 하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치 형용사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없다고 칠게. 그래서 또 원인, 결과야. 예문을 보면 옥수수가 되게 가치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는 사용됐다. 돈으로 미국에서. 그다음 그거는 매우 지루한 영화다. 그래서 나는 깨어있을 수 없었다. 끝날 때까지. 해석할 때는 그냥 뭐 이런 거는 무시해도 크게 상관없다. 매우 지루한 영화, 매우 가치 있어.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말고 그냥 붙어있는 소댓인데 콤마 있는 거, 콤마 없는 거 달랐었잖아. 콤마 있는 거, 없는 거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고, 있는 거는 그래서, 결과인데 가끔 섞어 쓸 수도 있으니까 말이 안 되면 이것도 갖다 끌어다 써라. 근데 확률상으로는 여기 목적이 훨씬 더 많다 했었어. 그러니까 일어난 거를 리뷰, 검토를 해라.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시 역시 빠진 거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레스트 슈드라고 해서 이 경우에 슈드가 빠진 거잖아. 해석은 어떻게 썼어? 우리가 그것의 비극적인 교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는 게 지난 시간에 있었어. 그 다음에
chew your food. 이렇게 질긴 음식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소화시키기에. 그래서 역시 또 대시 빠진 거지. 그래서 수, 칼로리의 수, 우리 신체가 받아들이는 칼로리의 수가 is less, 더 적다. 하여간 이 소댓은 무조건 대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고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뭘 줬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외울 때 서치 어형명 이런 거 외우잖아. 중학교 문법에 소 형어명 이런 거 외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이 책에서도 같이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볼 건데 일단 얘는 품사가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냥 명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매우 이러한 명사. 근데 얘는 품사가 부사야.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없으니까 이때 꾸며줄 수 있는 건 형용사뿐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던 거를 요거만 앞으로 끌어서 얘는 얘만 꾸며주는 거야. 똑같아. 매우 이러한 명사. 해석 자체는 똑같다. 근데 어순이 달라서 얘는 서술형에서 중요하고 뭐 일반적으로 문법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소설은 매우 그치? 매력적인 소설이야. 그래서 소대꾸물 해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결과 나는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버렸다. 똑같아. 여기도 서치 대꾸문 똑같아. 내 어순이 다른 것 뿐이야. 소 형어명, 서치 어형명,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뿐인 거지. 이해되겠죠? 복습할 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복습을 해보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가볼게. 랜드마크 149페이지고 여기도 1번 한번 해봐. 일단 단어 우리 저번에 한번 봤는데 pretension이 허세나 가식인 게 뭐뭐인 척하다라는 pretend to 여기서 나온 거라고.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것도 뭐 기출이 몇 번 됐었기 때문에. 자, 19세기 말엽에 새로운 건축적 태도가 나타났어. 그럼 일단 19세기 말에 뭐 새로운 뭐 건축이 등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일단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 그 주장이 말하기를 산업 건축, 산업적 건축은 어글리, 추악하고 안 좋은 거지. inhumane, 비인간적이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의 스타일. 여기서 이제 건축 양식이야. 과거의 건축 양식은 이것도 have to do with 하면 관련이 있다잖아. something을 써도 되는 거고. 뭘 하면 더 관련이 있다지? nothing 하면 관련이 없다고? 교과서 단어이거든. 허세나 가식하고 더 관련이 있대. 과거의 건축 양식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걔네 가정에.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인더스트리얼 아키텍처라고 하는 애는 얘는 새로운 건축 양식하고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같은 애 다른 애? 새로운 건축 양식? 산업적 건축. 그러니까 이게 산업 뭐 건축이래. 얘는 하여간 뭐야? 허세. 그지? 그리고 뭐 추악, 뭐 안 좋은 건 다 갖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난 거 아닐까? 그렇잖아, 당연히. 저거랑 저건 다른 거야. 다 뭐 기존에 뭐 있던 게 저렇게 안 좋아가지고 새로운 게 나타났을 거란 말이지. 자, 일단 A를 갔어. 역접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가 또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책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걔네는 공급을 해요. 사람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여기까지만 봐도 얘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데이가 얘여야 되잖아. past 스타일여서 요거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별로였잖아. 근데 사람들이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역접 있잖아요, 선생님. 그건 역접은 말은 되지만 완전 저거 어글리하고 뭐 추악하고 하는데 갑자기 공부를 잘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으로 A는 여기만 봐도 이건 불가능하겠는데 일단 지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시사가 또 나와. 이러한 접근 방법 대신에 Why not? 필자 생각이 나는데 뭐 하지 그래라는 요지잖아. 방식을 한번 살펴보지 그러냐. 평범한 시골의 건축업자가 과거에
작업을 했었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라고. 이게 지금 솔루션 해당되는 거 아니야?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맞지? 그러면 이 these approach가 여기서 얘기하는 추악한 approach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B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러면 해결책이 뭐 시골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방식 뭐 이건가 봐.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C도 역시 문법적인 활용을 했어요. 그러한 재료들인데 제시문에는 재료 언급은 없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일단 B를 선두로 갈 수는 있는 거네. 그치? 이렇게 가는 상태지. 끝까지 읽어봐야겠네. 걔네 어떤 이제 공예, 그러니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공예인데 만드는 어떤 능력, 스킬, 기술 이런 거 발전을 시켰어. 시골의 이런 건축업자들 뭐 몇 세대 동안. 그래서 입증을 한 거지. 두 가지 다 해서 도구도 그리고 재료도 다 통달을 증명을 했고, 그러면 이게 좋은 거잖아. 통달하면. 이것도 좋은 거잖아. 역접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넘어가면 되겠지? 답은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 논리의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은 얘기니까 벗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메테리얼 괜찮아? 근데 이런 재료들은 지역적이었고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 단순함을 가지고 단순하게 사용이 됐었어. 근데 집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건축된 집들은 평범한 나무바닥이 있었고 그리고 뭐 흰색으로 막 씻겨 있는 화이트워시된 벽이 내부에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는 잘 충족했다. 그럼 이게 안 좋은 얘기냐, 역적으로 뒤집혀질 때. 이거를 하나의 단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화이트워시드까지는 우리가 와닿지는 않는데 이 플레인이라는 게 평범한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평범하고 단순하고 화려하진 않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는 충족을 다 시켜준 걸로. 그리고 최선의 경우에는 걔네들이 아름다움도 가진 걸로. 말이 잘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얘를 부정이라고까지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다지 저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욕구 충족은 잘 시켜줬다.